그런데 대표님은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식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근거가 뭔가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현대자동차 보면은 막 뿌듯하죠. 한국이 진짜 발전했구나. 또 삼성전자 TV를 보면 야 역시 삼성전자 한국 발전했구나 그러면서 너무 놀란 게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돼서 삼성전자 주식 상승을 왜 안 하죠? 현대자동차 주식 상승을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그 주식 가질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주식 투자죠. 근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자기와 이 자본주의하고 전혀 떨어진 거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내가 월급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잖아요. 제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참한 라이프를 살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회사 사장은 돈을 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쟁이라고 회사 사람들은 사장 돈을 엄청나게 벌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급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주죠.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럼 노동자는 남아 있어야 돼요? 자본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급의 10%를 주식에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당신은 자본가도 되라. 처음에 자본가가 되는 포션이 되게 작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가, 내가 나이가 30대 때부터 시작했으면 30년을 투자하면 60살이 되죠. 그때는 내가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동안 30년 동안 투자한 주식이 일을 했잖아요. 일한 거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한국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라. 그 노후 준비 된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그때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은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요. 숨겨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무너무 넌센스죠. 왜 일본 경제를 했던 그런 기업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생각을 안 할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금융문맹률이 1위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금융 지식이 빵점이죠. 그래서 가장 비천한 노후를 보내는데 2등이 어디죠?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그런 경제 그런 이슈가 생겨서 좀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력이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경제력이 있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융문명에서 벗어나는 일본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일본 지금 한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이잖아요. 그리고 애도 안 낳는 것도 1등이잖아요. 그게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일본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게 있죠. 놀러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막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많은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돈이 없으면서도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여행 가기 위해인 거예요. 그러니 금융문명이죠. 그러면 진짜 비참하게 살죠. 돈이 없으면서도 비싼 백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동차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아니 그래프를 보면 알아요. 제가 다시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과거 20년을 보면요. 부동산이 가장 많이 안 올랐어요.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차감일 뿐이에요. 만약에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올랐다. 장기적으로 봤는데 그날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 리턴인데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신 거예요. 재산의 대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죠?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반대죠. 부동산은 일을 하지 않죠.
주식은 회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투자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일본은 주식 투자하는 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 쏠린 거죠. 그 결과가 참혹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도 일본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 금융 문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가 됐어야지. 네. 근데 이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 손해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면은 손해본다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에는 그것은 주식의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제가 코리아 펀드를 설립한 게 1984년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984년에 한국 전체 주식을 더한 게 잘 모르겠네요. 4조예요, 4조. 지금 얼마죠? 1,500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다 떼부자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잘못된 금융지식이에요. 주식하면 안 된다. 근데 부동산은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모든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이 돈 벌으면 뭐 했다고 그러죠? 빌딩 샀다고 그러잖아요. 최악의 인베스트먼트죠. 왜냐면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근데 10년 있다가 만약에 내가 10억 주고 그 빌딩을 사서 30억에 팔았다. 근데 30년 기다린 거예요. 그럼 그게 높은 수익이 아닌데 원금이 까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지극히 잘못된 일본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을 샀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재테크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노후 준비예요. 내가 언젠가는 몸이 쇠할 텐데 몸이 쇠했을 때 내가 그동안 투자해서 내 돈이 일하는 거가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건데 사람들은 테크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 주식 방송 보면은 오늘은 어떤 주식이 올랐고 내일은 어떤 주식이 오를 거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과 투자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너무너무 저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게 왜 저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킬까? 왜 알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니까. 다만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의 경영진도 괜찮고 이 회사가 속한 그 인더스트리도 괜찮고 그리고 그 회사 보니까 캐시도 많고 망할 염려도 없고 또 디비던드도 잘 주고 그럼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왜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프를 보여주죠. 저번 주 일주일날 이렇게 180일을 뚫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카지노죠. 바카라, 블랙잭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본적인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자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 우리가 잘못된 돈을 쓰이고 있는 거, 잘못되게 우리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그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사교육비하고요, 자동차예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좋은 라이프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워낙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치 투자, 그렇죠? 네. 이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요? 정의가 정확하게 어떤 주식을 사야 가치 투자를 한 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현찰도 많고 또 부동산도 많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보고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성장성도 있는 거죠.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든가 그게 가치예요.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이제 가치 투자의 반대말이 이제 모멘텀 투자죠. 보니까 그래프를 보고 탔다 팔았다 해서 그거를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자꾸 모멘텀 투자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건 그거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가치 투자 해야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
내가 이 회사를 주당 10,000원을 지불할 만큼 의미가 있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가치 투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고 뭔가 큰 어떤 대박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그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갑자기 테마주니 바이오니 뭐니 해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막 주변에 보면 막 폭등하고 막 돈 번 사람 많은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막 조바심 나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심리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갑자기 부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카지노에 가는 거죠. 카지노에 가서 1,000만 원 가지고 그날 1,000만 원 벌면 100%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그리고 제일 유리한 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시간이 길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주식을 가르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과일이 쓸 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로 사주는 게 너무너무 현명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과일을 끊어라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자동차와 사교육비입니다. 그것만 끊으면 노후준비 거의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왜 못 끊느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은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백을 사는 것도 저는 저렇게 부자가 되기 싫을까? 그런 거죠. 그게 근데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런 백을 사거나 아니면 시계를 사거나 하는 그게 너무 무지한 거죠. 나중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여유자금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기 순환주들이 많다 보니까 오르갔다 또 내려갔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장기 투자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기 사이클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30% 올랐다가 또 3개월 동안 30% 빠졌다가 요새 같은 경우는 더 하죠. 근데 이거를 5년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돼요. 또 10년으로 하잖아요. 더 스무스해져요. 20년으로 하면 야 그때 내가 조금 샀던 주식이 이렇게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계셔봤으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이 있다, 좋다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돈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고 또 그 특히 굉장히 튼튼해요.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망할 염려가 거의 없고 그런데 한국 주식이 왜 싸게 거래가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지금 한국 주식 몇 % 갖고 있죠? 40%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도 뭐라 그래요? 해외 투자하겠다 그러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싫고 딴 주식이 좋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퇴직연금에 주식 비중이 얼마큼 돼 있죠? 2%예요, 2%.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예요. 어디 들어가 있죠? 은행에 들어가 있죠. 주식 살 수밖에 없죠. 외국인 더 이상 어떻게 사죠? 40%를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사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그 미래가 기다렸다. 회사들은 너무 똑같네요. 근데 이제 이제 미국처럼 월급의 10%가 무조건 주식에 투자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아직도 사람들은 야, 내 퇴직연금이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 그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금융 문명이죠. 돈을 일하게 해야 되는데 원금 보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원금 보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냥 은행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땅에 묻는 사람이죠. 돈 30년 계속했다가 땅을 딱 꺼내놓고 야 원금 깎이지 않았구나. 바보죠. 은행 예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햄버거 10년 전에 햄버거 가격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왜 그거를 은행에 넣고 있죠? 그런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